오늘은 전등 설비 도면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기 내선공사 전기 도면의 이해. 전등 설비 공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등 설비 공사의 법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펼치면은 일단 법례부터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례란 무엇인가? 법례가 뭘까요? 자, 법례라는 뜻은 지도의 한 귀퉁이에 사용된 기호 등의 내용을 알기 위해 본보기로 표시해 둔 것이고, 책에서는 일러두기라고도 하며 책의 첫머리에 그 책의 내용이나 쓰는 방법에 관한 참고사항을 설명한 글 등에 대한 설명 리스트를 말한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이고요. 그리고 즉 도면상에 일일이 글로써 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호를 표기하여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도면이 있어요. 도면에 글로써 막 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혼잡하겠죠? 그래서 기호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기호나 어떤 그림 같은 걸 만들어서 심볼이죠. 이제 심볼. 야, 이 심볼은 뭘로 하자. 이거는 콘센트로 하자. 이건 2구 콘센트로 하자. 아니면 1구 콘센트로 하자. 이렇게 기호를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기하는 사람이라면 전기 내선공사에 시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사항이 있어요. 주기사항. 자, 도면의 법례의 심벌 설명과 같이 그 안의 내용이나 기호를 설명 또는 시공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배관 굵기, 전선 가닥수, 그 외에 이제 시공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 법규나 이렇게는 시공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공을 하고 이런 자재를 쓰고 해야 된다라고 주기사항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에 대해서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써놓는 것을 주기사항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등 도면 뿐만 아니라 이 도면을 펼쳐보게 되면은 일반 법례 및 주기사항 이렇게 해갖고 크게 나와요. 제가 도면을 한번 캐드 도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첫 장입니다. 첫 장.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면 목록표가 있고요. 도면 목록표는 도면 번호예요. 여기서 2-001 이런 뭐다. 이렇게 쓰여 있는, 우리 목차라고, 책 보면 이제 목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순서가 요 도면 번호를 보고 요 도면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항상 보시면은 이제 도면 번호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도면 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도면 번호. 그래서 2-01을 보면은 자, 뭐가 있나요? 도면 목록표 및 일반 법례 주기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의 도면은 요걸 보시고 요거 도면 목록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공사명이 있고요. 날짜 이런 게 이제 폼이 있어요. 요거대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 법례 및 주기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심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심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기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금 첫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축소 화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화면이 아니라 이제 확대 화면이죠. 네, 확대 화면. 확대 화면으로 이제 다시 왔어요. 네. 자, 일반 법례 및 주기사항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설명을, 상세 설명이 이제 앞으로 있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생긴 건 전등 분전반. 간략하게 발빠르게 하겠습니다. 상단은 FL 1800. 동력 분전반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높이는 똑같아요. FL 1800. 그 다음에 제어반. 네, 제어반은 설비업체 공사분 해갖고, 이건 설비하는 업체가 설치를 해라. 이런 뜻이야.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 보시면은 검정 점은 매입 연용 스위치 EP 250V 15A 단로 19 와이드형 그리고 중심선까지 FL 1200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 제가 일단 좀 바로 드리고 이제 다음 주기사항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사항 이렇게 있어요. 이 주기사항 뭐라고 했어요? 어떤 관련 법규나 어떤 시공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적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든 매입 배관은 하이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현장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출 많은 공사에 들어가면은 모든 매입 배관 아니 노출 배관은 스틸 파이프로 한다. CD관으로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적혀 있는. 그 다음에 노출 배관은 아연도 후광 전선관을 사용한다.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틸 배관을 하라는 뜻인 거죠. 네. 그리고 배관용 지지 금구는 용륜 아연 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배관 지지 금구라는 거는 이제 새들이나 어떤 파이프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자재들을 말하는 거고요. 용융 아연 도금이라는 거는 녹방지용이죠. 녹방지. 우리가 이제 락카 스프레이들을 뿌리면은 벗겨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용융 열 처리를 하는 거죠. 용융이라는 아연 도금을 해서 열 처리를 해서 쉽게 벗겨지지 않게, 그러니까 철이 산화가 되지 않게 이렇게 도금을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노출 전선관 및 덕트, 트레이는 지지 행거를 이용하여 1.5m 간격으로 견고히 지지할 것. 요거는 이제 덕트하고 트레이 지지 행거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저희가 C찬넬을 전사 볼트를 2개를 내려서 그 볼트로 고정을 시킨 후에 그 트레이를 올려놓고 홀다운 클램프로 고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간격은 1.5m마다 그렇게 지지를 하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뒤에 가면 설명을 제가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여기 과연 무슨 뜻인가?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3로 스위치라든지 단로 스위치라든지 그리고 스위치 배관 배선에 대한 가닥수 표시 이런 것도 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영상을 먼저 한 겁니다. 그걸 좀 알아야 제가 지금 전등 설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네. 전구가 큼직하게 나왔어요. 네. 전등 설비 도면, 이제 법례 및 주기사항의 이해.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방금 말씀드린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이제 발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등 설비 법례 심볼 설명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스위치 사양은 잠깐 볼게요. 자, 매입 연용 스위치 EP 요거 보셔야죠. EP 250V 12A 단로 19.
자, 250V. 네. 250V. 우리 한국 전력이 220V죠. 네. 그래서 220V에서 250V 사이의 제품. 그리고 15A. 15A라는 거는 와트수로 하면 대략 3300 정도 돼요. 네. 3300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벽에 매입을 해라. 그리고 달로 19라는 거는 스위치를 하나 킬 수 있는, 네. 스위치가 하나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FL 1200. 그래서 기구의 높이는 바닥에서 1200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FL, 이거 공부하셨죠? 제 영상에.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영상을 띄운 겁니다. 네. FL이 뭐예요? 플로어 레벨이에요. 플로어 레벨. 내가 지금 마감되어 있는 레벨을 FL이라고 해요. 거기서 1.2m가 스위치가 달려야 돼요. 네. 기구 중심. 얘 중심이 바닥에서 1200. 이런 뜻입니다. 자, 뭐 그러면 이제 쉬워졌네요. 이제 밑에 거도. 자, 보면은 여기서 2구 스위치. 이건 똑같아요. 사양은 똑같아요. 얘 사양. 250V까지 사용하고 15A까지 사용하라. 네. 3.3kg 이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등을 3.3kg 이상까지 쓰면은 얘 기구가 탑니다. 네.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점이 두 개고, 이렇게 위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스위치 공통 표시예요. 요거. 네. 스위치 공통도 공부하셨죠? 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요 점퍼에 된 거는 스위치 공통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개. 사양은 똑같아요. 네. 점이 3개 있는 거 뭐냐? 3구 스위치다. 네, 3구 스위치고 스위치 공통에 이렇게 또 짬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집합 스위치라는 뜻이에요. 집합 스위치. 네. 집합 스위치는 보통 집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네. 뭐 매장이나 또 넓은 뭐 이렇게 영업소 이런데 가 보시면은 뭐 자동차 뭐 매장 같은 데도 넓잖아요. 그런데 가 보면은 스위치를 한 군데 몰아놔요. 네. 전등을 끄고 켜고 하기 쉽게 한쪽에다 다 몰아놓는다. 관리하기 쉬운 거죠. 그걸 바로 집합 스위치라고 해요. 스위치를 한 곳으로 다 몰아놓는 거.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뭐 4구라든지 5구라든지 6구 스위치가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집합 스위치는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표시는 이런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보통. 네. 자, 요번에는 달로인데요. 이게 똑같아요. 자, 달로예요. 달로 1구 스위치 표시인데 옆에 3이 붙었어요. 네. 자, 3로 스위치도 제 영상 보시면은 네,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네. 3로 스위치 표시입니다. 자, 계단이나 복도 등의 장소에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은 바로 요 뒤에 바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단이나 복도 등의 장소 설치됩니다. 요건 추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요번에 일괄소등이 있어요. 일괄소등 표시는 이 표시뿐만 아니라 설계자마다 이게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네. 그래서 꼭 이 표시는 아니고 또 다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일괄이라고 법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내를 보셔야 돼요. 네. 자, 일괄소등 스위치.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것도 제가 다뤘죠. 네. 전등 전체를 한 번에 소등하는 스위치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일괄소등 스위치 심벌은 설계자마다 그림이 틀립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로 스위치에 대한 설명,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3로 스위치란,
자, 계단이나 복도가 어두워서 조명을 켜고 지나가면서 가서 반대편 스위치로 조명을 끄는 원리입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제가 썼는데 말이 좀 이상해서 이건 나중에 좀 고치도록 할게요. 네. 자, 3로 스위치는 계단이나 복도에 스위치를 2개 설치하여 양쪽 어디든 조명을 껐다 킬 수 있게끔 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자,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게 지금 불이 켜져 있지만 불이 원래 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이렇게 뚝딱 하면 얘가 켜져요. 자, 켜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복도가 이제 어두워서 켰는데 스위치가 하나면 이쪽으로 다시 와서 다시 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스위치를 끄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소등이 돼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내가 다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갖고 출근했으면 꺼진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둡겠죠. 이제 불을 켜야 되니까 다시 불을 켜고 지나가서 다시 끌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네, 이제 조명 심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조명 심벌이 있어요. 네, 요 표시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2가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제가 2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요 심벌에 대한 이 그림 표시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조명 상세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도면에 보시면은 이 도면의 그 조명 기구에 대한 어떤 사양들, 그리고 밝기, 그 다음에 재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세도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요 것들, 요렇게 모양 범례 심벌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건축 전기 설비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들이에요. 네, 단어들이죠. 네. 일단 직부 센서 등이 있고요. 이제 직부등이라고 그래요. 네, 직부등이 있고, 그다음에 벽부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개방등, 그다음에 간접등, 펜던트, 이런 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운라이트,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센서등, 직부등, 벽부등, 매입 개방등, 이런 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범례에 이렇게 어자 표시죠? 어자. 네, 어자인가요? 어자를 거꾸로 이제 해놓은 건가요? 요 표시가 있으면 벽부등이에요. 벽부등. 네. 벽면에 이제 벽이 있죠? 벽면에 직접 부착한 조명등이죠. 여기가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라 그러면은 이제 콘크리트 타설, 이제 목수들이 여기다 이제 거푸집을 대면은 거푸집 대기 전에 철근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전기 공정은 여기에 철근에다가 박스를 이제 넣고 위로 배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 후에 이렇게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등기구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벽부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된 거는 이제 형광등 조명 기구인데 이제 또 2가지가 있어요. 이제 매입 개방등이라고 있고 카바가 있는 또 있는 등이 있는데, 매입 개방등이라는 거는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도면상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매입 개방등이라는 뜻은 천정 안으로 매입은 돼요. 천정면이 있지만 그 안으로 매입이 돼요. 되지만 등 커버가 없어요. 네. 등 커버가 없고 반사판이 바로 있는 그런 조명을 매입 개방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표시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따로 이제 범례 또 따로 표기가 돼 있겠죠. 자, 다음 거 보실게요. 자, 펜던트 등. 펜던트 등은 이제 영어로 펜던트가 목걸이에요. 목걸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도면에도 표시가 이렇게 줄이 있고 약간 목걸이 모양의 이렇게 심벌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천정면의 지지대를 고정해서 줄이나 파이프를 이용하여 만든 조명등이죠. 보통 이제 식탁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은 줄로서 이렇게 내려온 등들이 보일 거예요. 네, 이런 등, 또 요런 등, 요런 등들. 예, 그것이 바로 펜던트 등이라고 합니다. 도면 심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직부등이 있고, 이제 직부 센서 등이 있고, 다운라이트 등이 있어요. 네. 도면의 범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직부등은 동그랗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보통 우리 직부등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과연 직부등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은, 천정을 타공하지 않아요. 천정에 타공하지 않고, 매입도 하지 않고, 천정면에 바로 붙이는 등을 직부등이라고 해요. 네. 우리, 매입등 같은 경우는 이제 타공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천정면하고 맞춰지는 등들이 있죠. 뭐 다운라이트라든지, 네, 이렇게. 하지만 천정면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직부등.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범내 표시는 이렇게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천정면에 직부 센서 등. 똑같아요. 얘는 스위치가 있지만 이 센서 등은 스위치가 없겠죠. 네, 센서가 뭡니까? 센서는 사람이 들어가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전등에서 센서가 감지를 해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불이 켜지는 거죠, 자동으로. 네. 천정에 타공 또는 매입하지 않고 똑같아요, 직부등하고. 천정면에 직접 붙이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조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만 요 앞에 여기 점이 붙어 있어요. 요게 이제 센서 표시라고 이제 하는 거죠. 도면상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다? 전원만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공부를 했었죠. 네. 하여튼 요렇게 센서 등이 있고요. 다음 다운라이트. 다운라이트는 천정을 타공해서 매입하는 조명. 요게 이제 장점이 천정면하고 다운라이트하고 이 면이 같아서 아주 깔끔해 보여요. 이게 이제 저희 집 지금 제 방에 있는 다운라이트를 이제 찍은 건데 이렇게 천정면에 붙어 있어서 요거는 요즘 많이 시공하는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안에 동그라미까지 있는 것은 다운라이트 표시다. 그냥 우리가 하도 많이 도면을 보게 되면은 이건 뭐 다운라이트겠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얘는 직부등, 얘는 센서등,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이 도면 심벌이라는 것이.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뭐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기본적인 방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위치가 있고 분전반이 있고 그다음에 조명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A 타입이라고. A 타입. 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거에 대한 이제 다 있는 거죠. 자, 점은 뭐라고 했어요? 점. 여기 점. 점은 1구 스위치이며 스위치 사양은 250V, 15A짜리 사양에 벽을 매입할 수 있는 1구 스위치를 사용하고 높이는 스위치 기구 중심 1.2m에 설치를 해라 입니다. 자, 그리고 요 표시는 항상 분전반 표시예요. 분전반 표시. 네. 전등 전열 매입 분전반 표시고요. FL 뭐라고 했어요? 상단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명에 관한 요 A 타입이라고 써 있어요. 네. 요거는 A 타입인데, 자, 요거는 어떤 거냐? 아까 기본적인 도면들, 요런 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현장마다 이제 표현 방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A타입이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A타입, 뭐 B타입, C타입. 그걸 어디서 보느냐? 이제 조명 상세도를 이제 보셔야 돼요. 얘에 대한 정보는 조명 상세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조명 상세도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장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A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네. 자, A타입에 대한 점등 설비 법례 주기사항 보면은, 뭐, 친절하게, 뭐, 이런 상세도까지 안 가도, 이렇게 주기사항에도 표현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설계 도면에 이제 돈을 많이 다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그려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타입, 요 모양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A타입. 자, 타입은 램프 타입이고, 그 다음에 수량은 1개예요. 여기니까. 1개 있다. 라고 이제 여기다 또 친절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침실, 천정, 직부등입니다. 얘는. 침실, 천정, 직부등. 직부등은 뭐라고요? 매입을 하지 않고 천정면에 붙이는 등을 직부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타공을 하지 않아요. 선만 빼주면 돼요. 네. 그리고 LED 20W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LED 20W 조명이 2개가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부등은 직부등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시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조명 심벌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자, 도면에 표시된 A타입 그리고 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없이 또 요것만 조명 상세도가 있어요. 조명 상세도. 얘는 얘 도면에 같이 있지만 조명 상세도는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자, 조명 상세도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네. 심벌 모양, 얘 모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바는 뭘로 되어 있고, 뭐 LED는 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체는 뭐 스틸로 되어 있고, 램프는 뭘로 써라. 이렇게 이 조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쪽 조명 상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A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려면 다른 거 보시고 타입 A, A 타입이 뭐지?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서 이제 추가로 된 요거에 대한 이제 조명 상세도 도면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인데,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내에 요게 있으면은 뭐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을 많이 들인 도면이냐 아니냐는 뭐 이런 상세도가 많이 있냐 없냐 설명을 잘 해놨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죠. 네. 자, 얘는 법내에서 우리 그냥 평면도에 나와 있는 표기를 해준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조명 상세 기구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 방금 이런 A 타입, 뭐 B 타입에 대한 것이 여기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설치를 해라. 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조명에 대한 심벌, 뭐 이런 거에 대한 도면 평면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시려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명 기구 상세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타공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직부로 바로 붙일 것인지 아니면 펜단트로 내릴 건지에 대한 시공 방법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조명기구 상세도까지 해서 이제 일단은 전등 심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주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기사항은 말고요. 일단은 이제 전등 배관 배선에 대해서 요 표시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등 배관 배선이 있고요. 여기는 또 스위치 배관 배선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다만 좀 틀린 건 뭐냐면은
스위치 배관 배선에는 자, 요 부분 HFIX 2.5mJ 없어요. 네.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짝대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전선 가닥수 표시예요. 제가 전등 배선 가닥수 뭐 문제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고 그런 거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이제 이 배관 요 표시는 배관이에요. 이 배관 위에다가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간 건지를 도면에 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스위치 빼고요. 스위치 빼고는 접지 접지 한 가닥에 전선 두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도면에 있으면은 기본 세 가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실선에 작대기가 표시 없이 요거 좀 고칠게요. 실선 표시만 되어 있는 심벌은 기본 두 가닥에 접지선 한 가닥. 그래서 총 세 가닥을 배선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세 가닥이라는 뜻이죠. 그럼 요건 몇 가닥이에요? 접시까지 네 가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접지 표시, 전등에 접지를 안 놨어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1.6 스퀘어라고 해서 1.6 그 전선을 사용했었는데 접지를 안 놨어요. 도면에도 없어요. 설계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게 이제 관례화 되지 않았나, 이 설계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요 표시는 기본 두 가닥에 접지 표시다. 접시까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두 가닥이다. 그러니까 접지는 무조건 공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요 표시는 두 가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몇 가닥이에요? 네. 여기도 두 가닥이죠. 근데 이제 접지가 없으니까 실질적도 두 가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짝대기 표시가 이제 배관 표시예요. 배관 표시인데 우리가 주기사항에 요 표시가 있어요. 요 표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럼 요 표시는 뭐냐? 요 표시는 전선 간의 천장 및 벽 매입 배관의 배선 표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요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장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전선 간의 뭐라 그랬죠? 전선 간의 천장 및 매입 배관 및 배선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표시들이 그게 어떤 설명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등 설비 보시면은 거의 저런 뭐라고요? 직선 표시? 네, 직선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렇게 뭐 배선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가 천정이에요. 천정이 있고 분전반이 있고 스위치가 있어요. 네. 그럼 천정에 배선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배선을 하고 여기다가 입선을 하고 네. 그리고 벽에다가 뭘 합니까? 스위치를 배관을 해서 박스에다가 시공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표시가 돼 있으면은 도면에 자 천장 배관을 하고 자 월 배관을 해서 얘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가닥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가닥수는 이 관에다가 뭐 CD든 하이파이프든 스틸 파이프든 네, 이렇게 입선을 해서 시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요거에 대한 배관 표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전선 간의 천장 및 벽 매입 배관 및 배선 표시. 네. 전등 설비 도면에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럼 뭔가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설계자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번에는 이제 HFIX 2.5 스퀘어 곱하기 2, 2 있고, 16C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를, 자,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잡소리. 네.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배관의 심벌 표시죠. 어떤 표시냐? 천정을 배관에서 벽으로 내려라. 벽으로 내리는 이런 심벌 표시고요. 자, 1번에 대한 거는. 자, 2번. HFIX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전선의 종류가 뭐 있어요? CV도 있고, HFIX도 있고, IV도 있고, IV는 참 단종됐군요. 네, HIV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선입니다. 단선에 대한 HFIX에 대한 표시예요. 네. 전선의 종류란 뜻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FCV 써 있으면 FCV로 시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3번 2.5mm 제곱. 요거는 전선의 굵기예요. 전선의 굵기. 현장에서는 SQ, 스퀘어로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선을 뭐 2.5 스퀘어, 뭐 1.5 스퀘어, 4 스퀘어, 뭐 6 스퀘어, 이렇게 스퀘어로 단면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보시면 2라고 돼 있죠. 2번. 네, 2번. 두 가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두 가닥인데 뭐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전선의 개수 표시입니다. 일단 전선의 개수 표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접지, 2라고 써 있죠. 네. 월스. 또 G라고도 표기를 해요. G. 그라운드. 둘 중에 하나는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 접지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접지가 일반화 되어갖고 다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등 설비 표시에는 자, 요 짝대기 하나는 뭐다? 두 가닥에 접지까지 하나, 세 가닥이란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이 있어요. 6번에 보면 16C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요거는 뭐냐? 16 파이프. 네, 파이프 굵기입니다. 네. 이 컨듀이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전선관이라는 뜻이에요. 전선관. 그래서 16 파이프 굵기의 배관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는 배관 심벌 표시, 전선의 종류, 요거는 전선의 굵기, 여기는 전선의 가닥수. 그 다음에 요거는 접지, 요거는 전선관의 굵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요거는 이제 쉬워지는 거죠. 네. 자, 전선관의 요거는 저거예요. 네, 전선관의 배선 표시예요. 네, 배관 표시. 네. 뭐냐? 전선관의 천정 및 벽 매입, 배관 및 배선 표시입니다. 요게. 자, 이 가닥수는 뭐냐? 이 짝대기는 뭐냐? 요 가닥수 표시입니다. 3은 3개 돼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접지는 일단 빼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빼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전열 설비는 또 틀려요. 전열 설비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16 파이프에다가 세 가닥을 넣으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네. 그리고 자, 쭉 내려면 여기서 22가 돼 있네요. 22는 몇 가닥? 4가닥에 접지까지 하나, 5가닥이 돼 있네요. 5가닥까지 넣어라. 자, 여기는 몇 가닥? 5가닥에 접지까지 6가닥, 배관은 22로 해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8, 가닥수가 늘어날수록 전선의 파이프의 굵기는 커지겠죠. 네.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9가닥까지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보통 5에다가 이렇게 4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9라고 써놨네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뭐냐? 자, 접지 차이입니다. 접지가 없어요, 여기는. 전선, 스위치 배관에는, 스위치 쪽으로는 접지가 안 들어간다. 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꼭 헷갈리지 마세요. 네. 제가, 제 영상 중에서도 스위치 배선, 이런 전등 배선에서 꼭 얘기 드렸어요. 스위치 쪽으로는 접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닥수에서 제외를
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딴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현장 보면은 보통 이렇게 16도 있고 22도 있고 28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선 규격하고 우리가 입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닥수를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뭐 28에 뭐 6가닥, 뭐 10가닥, 15가닥 넣을 수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억지로라도 16에도 뭐 심하면은 9가닥, 10가닥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안 하느냐를 몰라요. 네. 그거는 이제 공사법이 있고 내선 규정이 있고 또 우리가 허용 전류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현장에 막합하시게 네. 그런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 파이프의 몇 프로, 뭐 몇 프로가 있어요. 30%, 뭐 넘어갔을 때는 50%, 뭐 이렇게. 뭐 닥트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서로가 얘기가 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노가다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전등 설비 네. 지금 공부를 했어요. 네, 지금 이 전등 설비가 네, 좀 뭐 간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전에 계속해서 작업해 놓은 거를 기초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영상들은 보고 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네, 할 수 있는 네, 이런 방법들, 시공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뭐 재단하는 것도 뭐 플렉시블 재단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또 뭐 물량 뽑는 거, 이게 뭐 제가 이제 공무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뭐 어떤 가공하는 거,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박스 준비하는 법들, 자재 준비하는 법들, 그리고 우리가 분전반에서 뭐 월 탈 때, 뭐 파이프를 몇 대 올려야 되는지 그런 시공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번에 이 전등 설비를 하면서 도면을 공부를 하면서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 보시면은 아마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직접적인 현장에서 시공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영상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성장을 해서 좀 훌륭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현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